자, 오늘은 부가가치세 개념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하시는 것이 무엇을 부각시켜서 가치를 매긴 세금이다 해서 이것은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이걸 준말로 부가세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거의 다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해서 물세라고도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얘기하는 거고, 용역은 행위,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매출액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네 회사 매출액이 얼마야? 너네 회사 과세표준이 얼마 잡혔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할 때 최종 소비자로부터 걷어서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우리 부가가치세의 거래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은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의 수입은 없습니다. 사람을 수입한다는 것은 인신매매단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가세 거래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해당사항으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가세의 특징에서는 국세,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보통세라는 게 없을 거예요. 적으세요. 요 부가가치세는요, 국세면서 보통세입니다. 보통세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세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단 차감납부세액이 21% 언제인데 2023년 7월부터는요, 조금 있으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7월 1일부터는 23.7%로 상향 조정을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국세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일반 소비세, 면세에 열거되지 않으나 모든 재화야 용역의 공급에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단계 거래세, 재화 용역의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를 과세하는, 10%를 과세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과세는 10%짜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접세, 우리 부가세는 간접세예요. 자, 그래서 잠깐 여기다 또 얘기한다고 하면, 부가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물세입니다. 소득세는요, 사람한테 매기게 돼서 인세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법인한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또한 여기는 간접세예요.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당연히 다 여기는 보통세죠. 다 소득세도 다 보통세입니다. 법인세도. 그래서 다 여러분들 보통세는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보통세 다 똑같은데, 여기 똑같은데 물세, 인세, 법인한테 매기는 거고, 간접세고, 부가가세는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직접세, 법인세도 직접세입니다. 자, 간접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밑줄 그시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다. 여기서 최종 소비자는 그 물건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접세라는 건 뭐냐? 납세 의무자는 다 사업자고 그 다음에 담세자는 소비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는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세가 되는 거야. 부가세는 납부하는 사람 따로 세금도 담세자 따로 납세 의무자 따로 담세자 따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간접세가 되는 거야. 내가 마트에서 뭘 사줄 때 뭐 사 먹을 때 내가 12,000원짜리 내가 뭐 새우깡을 사 먹는다고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200원의 세금이다 봅시다. 그럼 1,800원 놓고 잠깐만 기다려. 내가 나라에다가 200원 세금 내고 새우깡을 사러 올게 다시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트 사장할 때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는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게 뭐냐? 내 집은 인천인데 내가 사업장은 강남이야.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강남에서 내는 거야. 그러면 소득세는요. 인천에서 내는 거야. 내가 사는 쪽에서. 그건 소득세야. 하지만 법인세와 부가세는 뭡니까? 내 사업장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니 만약에 사업장에서 망했다 그러면 집에까지 들어오죠. 다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물세.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얘기한다. 요건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매출에 마이너스 매입에 곱하기 10%였어요. 이것은 소득이나 하지만 달라요. 의미가.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출에 곱하기 10% 마이너스 매입에 곱하기 10%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소득에서는요. 불공이 없어요. 의제도 없고. 그건 우리나라 세법이에요. 거기 소득에서 우리가 10%를 부가가치세를 1977년도 7월 1일부로 우리가 소득에서 배워갖고 왔지만 그때부터 올해 시작이 됐지만 소득권을 베끼면서 우리나라의 세법으로 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에요.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들 전단계 많이 들어봤어. 뒤에 거 안 읽으면 안 돼요. 전단계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매입세 안에는요 불공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액 곱하기 10% 매입액 곱하기 10%를 빼준 게 아니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원칙 생산지급 과세원칙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지급 과세원칙을 선택하지 않고 소비지급 과세원칙을 선택하고 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율이 0%로 적용하여 수출국, 생산지국에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산과 동일하게 세관장이 과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세관장에서 10%의 세금을 매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가세가 매긴 다음에 그 공급 대가 가지고 다시 관세를 매깁니다. 알겠습니까? 관세를 매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수입 한번 해보시면 여러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면세제도는요 우리는 역진성 완화 목적이다. 많이 여러분들 회계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면세제도는 항상 뭐라고요? 역진성 완화다. 됐습니까? 요거는 잊어먹지 마세요. 역진성이라고 나오면 영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면세를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잠깐 보시게 되면 역진성 완화, 부가가치세는 모두에게 동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 대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면세제도를 두어 역진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면세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다 면세예요. 그래서 쌀, 연탄 이런 것들, 무연탄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면세, 우리가 역진성 완화해서 면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세는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한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책, 꽃, 나무 이런 것들, 교재 같은 것들은 다 100% 면세입니다. 또 일시적인 면세를 쓰는 기저귀 같은 거, 분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또 소비형 부가세를 원하고 있다. 생산형 부가세를 하지 않고 우리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소비형 부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는 일반 소비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가세의 특징은 둘, 넷, 여섯, 여덟, 10개입니다. 원래가 보통세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사업자의 요건이라고 나왔죠. 자, 사업자의 요건,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자,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세라는 것은 10%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과세 대상이 면세 대상이 아니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과세 대상의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사업자의 요건입니다. 영리성 유무에서 영리원이와 영리건 비영리건 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봅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다 그랬죠? 영리건 비영리건 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요건으로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알겠습니까? 사업상 독립성, 부가가치세에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가지고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납세무자의 사업자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과세사업은 일반 과세자와 간이사업자를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는요 개인사업자로 직전 1년 영년 1영년 직전 연도가 공급대가라는 것은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공급가액 부가세가 공급대가입니다. 이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또 참고로 많이 알 것이 뭐냐. 공급대가에서 나누기 1.1을 하면 항상 공급가액이 나온다. 부가세가 나오지 않는다. 분명히 알아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큰 거 다칩니다. 이거. 자, 그래서 간이사업자도 이제는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도 납합니다. 세금계산도 발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2022년 7월 1일부터 됐습니까? 2022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요 다시 뭐라 그럴까요? 2022년도부터 됐습니까? 간이과세자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8천만원은
공급 대가가 8천만인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월부터 공급대 8천만이면 사업자,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4,800까지는 4,800 공급대가 4,800이죠? 그러면 세금도 발행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4,800이 넘고 4,800만 원까지는 세금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간이사업자에서는요. 옛날에는 공급대가가 4,800일 때는 3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근데 이게 4,800이 8천만 오르면서 8천만 원까지 우리가 4,800부터 8천만 원까지는 세금에다 교부합니다. 간이사업자에도.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7월 1일부터 이게 바뀌었다는 거 이해하셨죠? 됐나요? 자, 신규 사업자는요, 작년에 신규 사업자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간이사업자 많이 상관없는데, 우리가 작년에 일반 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바뀐 사람은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아시고요. 법인은요, 법인은 간이사업자가 없어요. 법인은 간이사업자가 없어요. 됐습니까? 간이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간이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법인사업자는 간이사업자가 없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겸용사업자.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겸용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겸용하는 사업자로서 여러분들 정육점도 하고 식당도 고기식당 같이 하는 회사, 같은 식당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육점은 면세사업자고요. 식당은 과세야. 이해가 됐죠? 이런 것들을 겸용사업자라고 한다. 됐어요? 다시 한번 면세사업자는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거. 됐습니까? 다시 그런데 신고는 한다.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올해 2월 10날까지는 면세사업자도 신고는 한다. 신고는 한다. 알겠습니까? 국가에서도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 안 했어. 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습니다. 계속 신고 안 했어. 감사 뜰 때 된통 맞습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안 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전자 신고가 10,000원, 삼성이 10,000원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아니야. 전자 신고 10,000원은 지금 약속이야, 약속. 그걸 근거치로 이것을 얼마만큼 잘 시행하고 있느냐, 이런 약속이지. 그 돈 10,000원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개인사업자 우리가 세금에다 발행하는 사업자 있죠? 건당 세금에다 발행하는 건당 200원씩 연 100만원까지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이해가십니까?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건당 세금에다 하나 발행했어. 건당 200원이야. 연 얼마까지? 100만원까지. 이건 이론상에서 공부하시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업자는요, 법인이건 개인이건 우리가 사업자가 무조건 1년에 2만원이야. 전자신고가. 그래서 전자신고 10,000원은 확정 때만 우리가 10,000원씩 공제가 됩니다. 법인은 몇 번 신고합니까? 4번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몇 번 신고합니까? 2번 신고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몇 번 신고합니까? 1번 신고합니다. 간이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예요.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6월 한 번, 7월부터 12월 한 번. 법인은 1월부터 3월 한 번, 4월부터 6월 한 번, 7월부터 9월 한 번, 10월부터 12월 한 번. 4번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여러분들 개인사업자는요, 6개월마다 한 번씩 10,000원, 20,000원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또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법인사업자 있죠?
법인사업자는요, 예정 때는 해주지 않습니다. 확정 때만 만원, 만원, 2만원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이사업자는 간이영수증이라 아직 전자발행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원리로서 사업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과세기간은 금방 얘기해서 일반 과세자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간이사업자는요, 1월부터 12월 말까지 써있죠? 자, 신규로 사업하는 개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6월 말일, 12월 말이란 얘기래. 그렇죠? 그 다음에 폐업하는 자,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유형의 변경 시에는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고, 간이사업자를 일반 과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6월 3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일반 과세자가 간이사업자 변경할 때는 그 변경 이후 뭐 3월달 5월달 하겠다 그러면 7월서부터 다음 상반기부터 하는 것이고, 간이사업자가 일반 과세를 변경할 때는 그 변경 이전 내가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3월달에 하더라도. 이해가 갔습니까? 그런 원리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사업자를 할 때 세금을 적게 내는 거잖아. 그 다음 기간부터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간이사업자가 일반 과세자가 할 때도 세금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혜택을 주겠다. 왜? 매입할 때 세액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세금도 걷겠지만 매입세액도 공제 받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포기하는 자,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포기신고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라고 그랬고,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포기신고일에 속하는 다음 달 1일서부터 당해기간의 종료일까지.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정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요, 예정신고기간에는 고지세액을 납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지세액이라는 건 그냥 내가 지금 받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종이 쪽지로. 알겠습니까? 됐어요? 1월부터 말일, 7월부터 9월 말일까지는 우리가 종이 쪽지로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간이사업자는 1월부터 6월 말일까지. 그렇죠? 이해가셨죠? 자, 납세지입니다. 납세지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야, 부가세에서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납세지라고 하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는 사람이죠. 그렇죠? 납세지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요, 법인은 항상 적어놓으세요.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고 개인은 무조건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다단계 판매업,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의 주된 사업장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사업장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요, 등기부상 소재지. 무인 자동 판매기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업무를 총괄하는데. 알겠습니까? 수자원 개발 사업도 업무를 총괄하는 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직매장과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자, 직매장은 동글뱅이 치시고 하치장은 체크 표시하십시오. 하치장과 임시장은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매장은요, 사업장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사업자가, 직매장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이것이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직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장도 갖고 있고 매장도 갖고 있어. 됐습니까? 자, 공장도 갖고 있고 매장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직매장, 그대로 공장에서 내가 매장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 직매장은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제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또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실 때 총괄납부 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자는요, 우리가 직매장 반출을 우리가 무조건 원가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이 직매장 반출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야. 하치장은요, 내 재화를 보관 관리하는 갖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고에 보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팔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시사업장은요,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유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대전 엑스포에 가서 내가 강남에 세무장을 갖고 있어, 사업장을 갖고 있어. 대전에 가서 엑스포 한다고 해서 잠시 내가 내 물건을 거기서 팔았어. 그게 임시사업장이야. 그 임시사업장은 거기서 돈 벌인 것들은 강남에서 세금을 내는 거야. 그 대전 가서 임시로 했던 사업장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임시사업장은 다시 한번 쓰겠지만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금방 얘기했던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제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개념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는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자에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에 총괄하여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급,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똑같이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잘 들으세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번호가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제는 본점만 사업자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사업장마다 사업자 번호를 다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림 같은 거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프랜차이즈가 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하는 것은 본점 하나만 갖고 있어.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다단계. 알겠습니까? 본점의 사업자 번호 가지고 대전에 가서, 인천에 가서, 안성에 가서 파는 거야. 사업자 번호 등록증 갖고. 이해가십니까? 근데 밑에는 지점들이 있어. 사업자 갖고 있는 사업자 번호가 없는 거야. 본점만 사업자 번호 가지고 다 모든 세금계산서를 지탱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고, 알겠습니까? 사업장 2개 이상의 사업자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자 번호가 다 달라요. 알겠습니까? 다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주사업장 총괄 사업장이라고 나왔죠. 법인은 본점과 지점이 가능합니다. 법인은요, 지점도 총괄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점만 가능한 게 아니고,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제는 법인은 본점만 가능하고, 개인은 주사업소만 가능합니다. 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하지만 법인은, 우리가 법인을 배우잖아요. 법인은 본점과 지점도 다 총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총괄 납부지 총괄 신고가 아니에요. 총괄 납부, 이 납부 제도는 여기 보세요. 강남, 신촌, 안성 세 군데가 있어. 각자 안성에다가 부가세 신고하고, 인천에다 강남에다가 신고하고, 또 어디다 그랬지 내가? 뭐 대전이면 대전. 신고를 각자 다 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납부만 총괄 납부를 하는 거예요. 왜? 신고는 지방세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23.7%가 준다고 그랬잖아. 21%에서. 그러면 신고는 각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지방세를 받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납부만 총괄 납부예요. 신고는 각 세무서에다가 각자 다 신고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직매장 반출을 여기다가 얹어야 됩니다. 직매장 반출은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했어? 사업장 2개 이상 갖고 있는데, 그래? 너 공장에 있던 물건을 네 매장으로 옮길 때 까불지 마. 공급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그러면 왜 관할 세무서장에다가 왜 신고 안 하냐 이겁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그래, 그러면 너는 너가 움직이는 거, 네 회사에서 네 회사 움직이는 거 공급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게 직매장 반출입니다. 그런데 판 건 아니잖아. 그래서 유일하게 원가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건 직매장 반출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제일 많이 나와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시가에 대한 세액입니다. 하지만 직매장 반출만큼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총괄납부 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자는요, 무조건 원가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됐습니까? 내가 지금 몇 번 강조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청은요, 그전 나온 것처럼 기존 사업장은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신규 사업자도 주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해가십니까? 또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똑같은 원리로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기존 사업자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규 사업자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포기는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포기가 가능하고, 똑같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가 가능하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되셨어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자, 사업자 등록은 신청과 발급이 있습니다. 신청은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네. 이제 툭 하면 다 20일이네요. 20일을 외우지 마. 알겠습니까? 3일, 2일, 5일짜리가 있어. 15일짜리가 있고, 10일짜리가 있고, 그런 걸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일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발급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이런 걸 외우라는 거예요.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됐습니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연장하고 발급한다. 이 사람이 계속 사업을 하다 말고 계속 이래. 좀 이상해.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는 거야. 진짜 사업장이 있나 없나. 됐습니까? 건물대장, 토지장 다 떼어가지고 갑니다. 아셨죠? 그건 5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변경.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변경하는 거. 신고 당일은 상호가 변경된 거. 통신사업자의 사이버물의 명칭이 인터넷 도메인, 요것들 같은 것들이 이름이 변경된 거. 내가 지금 이길령 전산세무 ERP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아갈용으로 아니면 무슨 홍길동으로 바꾸려면 하루 만에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2일 이내다 이렇게 나올 때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표자가 변경된 거. 요거 밑줄 그으세요. 간단하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사업자가 명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을 이사가 한 경우. 사업체 종류가 변동된 경우. 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그 다음 사업자 단위가 되는 종된 사업자가 신설 또는 이전한 경우. 사업자 관리가 되는 종된 사업자가 사업을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 표시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들어와 있죠, 이제?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죠, 이제? 준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거 보겠습니다. 부가세 기본 개념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부가세 부담은 뭐라고 나왔죠?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또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이고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해당 과세 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3번이 틀린 거고 4번 일반 과세제 내수용의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거 사업자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1번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죠? 건설업은요,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그랬죠? 부동산 매매업은요, 여기는 뭡니까? 부동산 매매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등기부상 소재지야.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여기 부동산 매매업 있죠? 예? 요것이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부동산 매매업이야. 매매업. 잘못 봤네. 매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고 부동산 임대하는 거. 알겠습니까? 임대하는 것은 요것은 뭐가 돼? 요것도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요게 뭐라고요? 등기부상 소재지. 헷갈립니다. 맞았죠? 부동산 매매는 그냥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요, 등기부상 소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보시면 사업자가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제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일괄하여 신고와 납부, 세금 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거, 주된 사업장은 법인 본점 또는 개인의 주 사업소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는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인만이, 본점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주 사업장 총괄 납부는 본점도 가능하고 지점도 가능하다. 이해가십니까? 틀린 거고 2번은요. 3번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아까 얘기했죠? 사업자 단위 과세제는 사업자 번호 등록번호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의 단위 과세사 사업자로서 적용받으려고 하는 과세기간에 개실 며칠 전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거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건 고지만 받는 거죠. 고지세액만.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어디가 있습니까? 폐업일까지. 알겠습니까? 개시일로부터 어때까지? 요거는 폐업일까지입니다. 써있죠. 그렇죠? 됐나?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우리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를 변경한 것은 다음 기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7월부터 12월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가 일반 사업자를 바꿀 때는 1월부터 6월로 간다고 그랬어. 그 소속한 속하는 그 상반기 알아두면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신규로 사업하는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 개시일부터 다음 달 며칠? 다음 달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일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거 그 날에 속하는 다음 달 1일부터가 아니고 그 날에 속하는 이해가십니까? 1일부터는 건 없어. 거의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5번 거 여기까지 다 풀고 들어갈게요. 5번 거 다음 중 부가세법상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1번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얘기한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주된 사업장 납부실은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다. 아유, 신고 납부 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건 틀린 거고요. 4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은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아닌 다른 세무서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인천에다가 사업장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강남에 있어. 강남 세무서에다가 인천 내가 사업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6번 거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나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2일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3일 이내에서 2일로 바뀌었습니다.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2일이니까 당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업자 신청을 했더니 당일 나오더라고. 3, 40분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잠깐만 기다리래. 그 다음에 세 번째,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지치 없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치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죠?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면세사업 등록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과세사업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요?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면세사업 등록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7번인가요? 네. 자, 다음 부가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이 부가세를 일괄하여 신고, 납부, 세금에다 수수할 수 있다. 맞지요? 됐나? 예. 자, 그 다음에 주된 사업장은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법인, 본점 또는 개인 주사무소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무조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본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좀 틀린 거죠. 그렇죠? 8번 거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 번호를 부여한다. 똑같은 말 또 했는데 지금? 앞에 거 또 있었죠. 그죠? 그래요? 똑같은 문제가 또 있네요. 그죠? 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8번 거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정정사유 사업자 종류가 변경되고 사업장을 이사했을 때 법인 대표자가 변경됐을 때 이해가십니까? 근데 개인 대표자가 변경됐을 때 이거는 개인이 대표자가 변경된 것은 폐업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법인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될 수 있잖아. 법인은. 하지만 개인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자가 변경됐다는 것은 뭡니까? 폐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맞춰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부가세, 과세,
거래에 들어갈게요.